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의 김보라입니다. 2000선 돌파하기가 예상 밖으로 꽤나 어렵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장 초반에도 199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 상승폭을 줄여나가더니 오후장에서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막판에는 겨우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4%, 전거래일보다 0.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973포인트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앞으로 유동성 랠리가 시장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변동성 장세가 조금은 예상보다는 길어지게 될 것인지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 분석에 대해서는 대박플러스에서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수들의 투자 비법에서는요. 선물 교체 매매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고수들의 투자 비법 강의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센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잠시 후에 고수들의 투자 비법에서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추세 매매 추종자, 한 번의 투세 열단타 안 부럽다. 포지션 분석의 달인, 합성 매매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파생시장 분석을 통해 주도주를 공략한다.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오늘 월요일 강의인데요.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강의를 전문가분들께서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도 분명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실 겁니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 그냥 혼자 꼭 참지 마시고요. 정확한 공부를 위해서 저희에게 질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센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 센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 아래로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이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유창희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공부하실 때는 이 공간 활용해 보시고요.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잘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무료 강의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뿐만이 아니라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현명하고 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센플러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장에 대한 분석과 내일 장에 대한 전략, 전망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0선 탈환의 길이 예상보다는 좀 길고 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199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000선 탈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상승폭이 줄어들더니 오후장 들어서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는데 상승을 이끌어줬던 건 그래도 오늘까지 외국인 쪽에서 매수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예상 밖으로 변동성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인지 내일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는 유창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한 1.3% 네. 정도 밀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조금 힘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주말이죠. 주말에 이제 해외 증시 올랐던 거는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상당히 호전되면서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그러면서 상승세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저녁이죠. 저녁에 뭐 그리스가 지난 1월 초부터 계속 뭐 내일이면 해결된다, 뭐 주말이면 해결된다, 주초면 네. 해결된다 이러면서 3주를 끌고 와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번 주말에 해결될 거라 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네. 오히려 조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가면은 그리스 니들 뭐 디포트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예. 조금 심리적으로 좀 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런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일본이 의외로 또 신용등급이 조금, CDS 프리미엄 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보다 더 비싸게 형성이 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하나 관련해서 조금 시장에 조금 악재가 좀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1980 정도인가요? 1990인가요? 1996 정도. 그러니까 2000포인트랑 불과 4포인트 남겨놓고, 이제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갈 자리는 조금 더 있어는 보여요. 다만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박스권 상단이죠. 최근에 박스권 상단이 한 1950 정도 라인이 돼요. 이 자리를 이제 돌파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해외 차트를 좀 보신다 그러면은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다우존스 차트도 보신다면 여기서 박스권 상단이죠.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된 다음에 한 어느 정도냐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 가까이 조금 쉬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띄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영국 지수를 좀 보신다 그러면 영국 차트를 조금 보신다면 영국 지수 역시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서는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 조금 쉬면서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시장이 기간 조정을 완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강하게 올라갔던 것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나라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기간 조정을 하면서 에너지를 좀 모아놓고 나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 첫 번째로 지난주에 제가 1935에서 1945 사이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그것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올려가지고 네. 1945 정도에서 1950 라인이 잘 지지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분봉 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60분봉 차트인데요. 60분봉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은 선을 하나 그어드리면 1960 라인입니다. 1960에서 1950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일 동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정 지나고 나서죠. 구정 지나고 3일 동안은 거기를 중심으로 196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좁은 박스권을 그렸고요. 좁은 박스권을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 월화수는 어떻게 됐냐면 그 아래에서 1960 아래에서 1940포인트나 1945포인트 정도까지 지수가 밀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박스를 좀 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월요일까지 봤을 때는 1960포인트 이상에서 1990대에서 또 3일 동안 박스를 그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옆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발생을 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기간 조정이 발생을 하고 나서 지수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로 만약 아래로는 1950에서 1940포인트가 잘 지지가 된다라면은 시장은 다시 20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지난주 후반이죠.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유가증권 동향을 좀 보신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지난주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많이 매수를 했지만 선물 시장이죠.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순매도.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약 5거래일째 5거래일째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다가 금요일하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띄었고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하루에 한 2,000계약에서 1,500계약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미결제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 선물 시장 쪽에서 한 최소한 2,000계약이나 3,000계약 이상 꾸준하게 매수가 좀 돼야 됩니다. 유입이 좀 되면서 선물 미결제 자격증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그것도 긍정적인 신호라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인데요. 선물 베이시스를 보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 보신다면 선물 베이시스가 1.4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선물 베이시스 동향을 살짝 좀 살펴보신다면 제가 이제 분봉을 좀 열어드릴 건데요. 차트를 하나 설정해 드릴게요. 지금 선물 베이시스를 맨 위에 지금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설정해 드렸는데 빨간색 색인데요. 빨간색 선을 조금 굵게 좀 올려 체크를 해드린다면 만약에 선물 베이시스가 지난주 초반이죠.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한 1.8에서 2.0 사이를 잘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1.5에서 2.0 사이를 잘 올려주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시황을 말씀드릴 때죠. 1월 30일에 시황을 말씀드릴 때 1.5 안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중에 1.5 이상 선물 베이시스가 강세로 유지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이게 유지가 됐었죠. 유지가 되면서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세를 동반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번 주에는 1.3 이상 강세가 유지가 됩니다. 선물 베이시스가 1.3 이상 유지가 된다라면은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시면 장중에는 매도와 매수가 반복을 하고 있었지만, 장중에는 매도와 매수가 반복을 하고 있었지만, 종가상으로는 동시호가 때 약 한 500억 가까이, 500억에서 6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400억, 플러스 400억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려면은 선물 베이시스가 1.3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 고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40에서 50포인트가 얼마나 잘 지지가 되는가.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아니라, 선물 매도가 아니라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한 2, 3천 계약 정도가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와 동시에 선물 베이시스가 1.3 이상, 이번 주는 1.3 이상 유지가 된다라면은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를 참고로 해서 그게 만약에 잘 지켜진다라면은 주 후반에 약간 더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옵션 만기일까지 이런 게 잘 유지가 되고 지켜진다라면은 이후로 2월달 장세,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주가 지나면 2월달 장세가 2주 남게 되거든요. 그럼 2주 동안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주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주셨던 대로 오늘은 미결제와 선물 매매가 달랐을 경우 교체 매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강의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만큼 워낙 잘 설명해 주십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모두 집중해서 강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강의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요 부분을 이제 교육을 드리기 전에 이제 이번 주에 뭐가 있냐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또 만기일에 대한 이벤트, 요거에 대한 또 관심도 많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시황을 좀 잡아드리고 나서 교육을 좀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참아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일이 있는데, 지금 옵션 가격을 좀 보신다 그러면은, 콜옵션 같은 경우 조금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콜옵션이 지금 기준가 260을 기준으로 해서 약 19만 원 정도, 19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262는 10만 원, 그 265는 5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257이 15만 원이고, 기준가 260은 26만 원, 풋 255는 8만 7천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옵션의 가격이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풋옵션은 조금 정상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콜옵션이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진폭에 의해서 옵션의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보시면 시장이 한 1.2% 갭 상승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한 더블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또다시 1.2% 정도 밀렸었죠. 장중에 마이너스 0.3%가 밀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중에는 마이너스 1.5% 정도가 밀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한 더블 정도밖에, 2배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옵션을 어떻게 보면 지난주부터 옵션을 조금 애매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지난주 수요일에 오버나잇을 잘 하셔가지고 한 더블 정도, 한 1.5배, 100%에서 150% 정도 수익이 내지 못했거나, 장중에 그것도 혹은 지난주 금요일에 콜을 오버나잇 하셔가지고 오늘 장중에 아침에 잘 팔아가지고 한 100% 정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러면은 계속 손실을 보면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풋옵션을 또 잘못 매매하시면은 그냥 계속 박스를 그리다가, 예를 들어서 풋 255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풋 255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60분봉 차트인데요. 60분봉 차트를 보시면 계속 지지가 되는 척 하다가 갭이 한번 발생하면은 뚝 떨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지지가 되는 척 하다가 갭이 발생되면 뚝 떨어지는 모습, 즉 한마디로 계단식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콜옵션은 제자리에 놓여 있고, 그래서 옵션을 매매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못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신다면 일봉상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어찌됐든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옵션 만기일이니까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258 정도입니다. 258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9일째, 그러니까 지난 구정이 지나고 나서 구정이 지난주에 3일, 지난주 5일, 그리고 이번 주 일단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9거래일 동안 258을 중심으로 해서 기간 조정을 놓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모레 정도가 된다라면, 목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가 된다라면 의외로 한 번쯤은 매매할 수가 있다. 한 번쯤은 매매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박스 상단 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265 정도, 265는 막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65 이상으로는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겠다. 어떤 엄청난 호재, 그러니까 뭐 그리스가 급격하게 엄청나게 합의를 이루고 그리스가 모든 걸 다 수용을 하겠다 하면서 그로 인해서 해외 증시가 한번 점핑을 하지 않는 한, 또 하나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 지표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이 같이 합쳐지면서 점핑이 되지 않는 한, 또 하나 중국의 긴축이 중국이 지준율이 갑자기 그때처럼 이날을 11월 달이죠. 11월 달처럼 이날을 하지 않는 한 265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맥시멈 저는 265 정도로 보고 있는데 265의 옵션의 가격을 지금 보신다 그러면은 49,000원이라는 것이죠. 49,000원. 265까지 시장이 지금 258.90에서 265까지라면 약 한 6.5포인트 혹은 6포인트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6포인트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는 약 2.3%에서 2.5% 정도가 올라가는데 265는 꽝이라는 거죠. 265를 결제를 받는다 그러면 꽝이기 때문에 265를 지금 5만원대 혹은 4만원 후반대 사는 건 조금 의미가 없다. 조금 위험한 리스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하방으로 보신다라면 역시 21선 라인입니다. 21선 라인인데 지금 21선을 좀 보신다 그러면 약 251 정도 됩니다. 251 정도 되는데 21선이 251 정도 되는데 그 21선이 251인데 여기서 보신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251이지 과연 목요일에 지수가 얼마일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목요일 기준으로 21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목요일 기준이라면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3일이 필요하죠? 그럼 21선에서 3일을 빼면 17일선의 평균 가격을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17일선이 얼마냐? 지금 17일선이 가격대가 252.80이라는 거죠. 즉 253에서 250 2.80 사이에,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2주 전 금요일 시가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는 조금 시장이 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방으로는 또 어디까지 봐야 된다? 252.50 이하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옵션의 가격을 또 보신다면 풋 252.50이 오늘 5만원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252.50까지 지금 지수 기준으로 252.50까지 또 밀리려고 그러면 약 9포인트가 밀려야 돼요. 7포인트 정도가. 한 6.5에서 7포인트가 밀려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약 2.5% 정도가 밀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52.50은 꽝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장중에는 한 10만원도 갈 수 있고 15만원도 갈 수 있지만 종가상으로는 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시 지금도 풋 252를 매매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애정남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제가 애정남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보신다면 265가 1차 복권일 가능성이 높아요. 위로는, 아래로는 풋 252.5가 1차 복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지금 얘네가 지금 49,000원, 5만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 종가 부근에 양호가, 2호가 이내에 있는 종목군이 지금 지수대에서 크게 변동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양 2호가에 있는 옵션의 가격이 3만원 초반에서 3만원 초반이나 조금 공격적으로 본다면 3만원 중반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면은 한 번 정도는 양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 대신에 만기일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반토막 날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토막 정도 나신다 그러면 그 정도 각오하시고 한번 양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잡느냐? 지금 양쪽 호가가 5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3만 원대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하실 때 먼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풋이 먼저 빠지겠죠? 그럼 풋옵션을 먼저 해서 풋옵션을 먼저 3만 원대 사보시는 겁니다. 3만 원 초반에서부터 2만 원 한 초중반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칠판에다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수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죠. 지수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렇게 조금 뜬다고 해요. 뜬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풋 252가 252.50이 0.35 이하에서 분할로 0.26 사이까지 분할 평균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가가 0.30이나 0.31 정도가 되겠죠. 33 정도가. 그러면 요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면 얘가 또 올라오겠죠? 올라오면서 누가 또 가격이 하락을 하겠어요? 콜 265가 5만 원대에 있는 놈이 다시 어디까지 빠진다? 3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3만 원대까지 빠진다라면 그때 콜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쪽이 3만 원대에서 매수가 될 수가 있겠죠. 절대 오늘 종가처럼 종가에 5만 원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장중에 노려야 된다는 것이죠. 장중에 만약에 못 노렸다. 내가 장중에 못 노렸다면은 오늘 종가에 마지막 배팅은 오늘 종가에 얼마 형성이 됐어요? 콜 265하고 풋 225.50이 얘는 0.50 그리고 얘는 0.49 정도에서 마감이 됐죠. 그럼 얘네가 잘하면 종가에 0.30이나 33에서 마감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한번 양매수가 한번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지수가 어찌됐든 이 얘기는 내일까지 포함해서 약 10거래일. 10거래일 되면 거의 순 2주가 되는 거고요. 순거래일로 따지면 2주가 되고 횟수로 따지면 3주째 258이나 259에서 박스를 그리는 거기 때문이죠. 258이나 259에서 박스를 그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신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위든 아래든 약 2.5% 정도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한 26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또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박스권 지난 8월 달에 장대 음봉이 나오던 시작점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지난 5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 8월 달 사이에 어떤 자리다? 지지가 되던 자리다. 지지가 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밀린다라면 어디까지? 21선 정도까지. 21선이 지금 같은 경우는 251 정도 초반에 있지만 만약에 목요일 정도 21선이라면 지금 17일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2 정도까지 열려 있다. 즉 위아래 2.5% 열려 있기 때문에 양합가 6만 원 정도 놓고서는 한 번쯤은 양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대신에 만기주기 때문에 만기가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틀이나 하루밖에 안 남기 때문에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일이나 혹은 시장의 뉴스를 보면서 내일 모레까지도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 같다 싶으면 내일 모레 한 번 정도 양매수 가능합니다. 내일 모레는 아마 2만 원 초반이나 3만 원 초반, 정말 3만 원 초반이나 2만 원 초반,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 사이에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만기날 그냥 손절을 하고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성공을 한다면은 한 4, 5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번 좀 가격대를 보시면서 위로는 265, 아래로는 252.50 정도에 막혀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서 옵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위로는 265고 아래로는 252라는 얘기는 그 사이가 어쩌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잘하면은 가격을 봐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가격대가 주어진다라면은 거기를 한번 만기날 복권으로 만기날 승부처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보신다면 외국인이 조금 선물을 매도를 좀 많이 잡아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오늘하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목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약 100억 이상
옵션 쪽에서 많이 물려 있어요. 말이 100억이지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50억 정도 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먹여주진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쉽게 먹여주지 않고 오히려 풋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박을 노리신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먼저 지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박스권을 봤을 때 박스권 상단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중단에 있지만 중단에서 조금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뜨게 되면은 풋을 한번 좀 노려볼까 합니다. 풋을 한번 좀 노려볼까 하고 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비싸다 보니까 매매를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콜을 노린다라면 의외로 만긴 날이나 만기 전날 종가 부근에 한번 노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틀릴지 말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풋을 공략을 할 때는 내일 오전장부터 쭉 계속 보셔도 되고 콜을 공략을 할 때는 오히려 내일 오후장도 좋지만 내일 오후장보다는 모레서부터 콜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위아래 다 열어놓으시되 일단 풋을 먼저 보면서 게임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콜을 보시는 게 좋겠다. 단 지금 이 지수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255나 256 사이에 놓여 있게 되면 255에서 256 사이에 놓여 있게 되면 박스권을 봤을 때 분봉상 박스권 하단에 놓인다는 얘기거든요. 박스권 하단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또 한번 콜을 한 번쯤은 볼 수가 있다.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콜에 너무 많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콜만 보지 마시고 개인들의 수급 동향하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선물 베이시스 동향입니다. 만약에 선물 베이시스가 1.3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 1.0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에는 0.9, 0.8대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데 만약에 선물 베이스가 그렇게 문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번 주 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어쩌면 많게는 한 7천억 이상 정말 많게는 한 1조 원 정도까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지난 1월 달만 봤을 때도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정말 엄청나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3, 4조가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되돌림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다. 1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는 차익 쪽에서 약 6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비차익 쪽에서도 한 3, 4조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물량만 따지더라도 한 9조에서 약 8조에서 약 1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1조 정도는 충분히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작년이나 재작년 후반부터 작년까지 좀 보신다면은 만기날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한 7천억에서 1조 원은 그냥 우습게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 베이시스가 의외로 약한 모습을 띈다라면 이번 주 만기일에 조금 선물 프로그램 매도가 좀 강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만기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러한 조정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안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21선 근처까지만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N자형으로. 즉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제일 그리고 싶은 모양은 여기서 기간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것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데 어찌됐든 지금 그리스라든지 또 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큰 영향 미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일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상승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가격적인 부담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하루에 2%, 3% 정도 충분히 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이 나오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옆으로 기는 N자형 상승이냐, 옆으로 기어가는 N자형 상승이냐, 아니면 21선 근처까지 눌렸다가 올라오는 N자형 상승이냐의 길목의 초입에 놓여있다. 그 변곡점의 부분에 놓여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옵션 만기를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옵션에 대한 강의를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래도 옵션을 꼭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또 관심 있게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번 옵션 만기 전략을 조금 잡아드렸으니까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한번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뭐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맞다.
틀리다 말은 못합니다. 이미 이번에 대박은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가 삼각 수렴이라고 말씀드렸죠. 삼각 수렴이 발생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잘 추세가 나온다라면 위든 아래든 강한 추세가 한번 발생할 수 있고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회원들은 한 400%에서 한 500% 정도, 장중에는 600% 정도까지 올라왔었지만은 다 수익을 못 내고 한 400%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저점에 잘 잡았다라면 한 10배 이상 수익률을 줄 수 있었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기는 먼저 앞에서 이미 10배짜리 게임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 뒤풀이기 때문에 그 뒤풀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현재 기간 조정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뒤풀이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략을 잡아드린 것이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옵션 만기를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옵션 만기에 이제 금통이 결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 크게 영향을 없지 않을까 금통이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까지 전략까지 해서 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남은 시간 이제 강의를 좀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배웠던 부분을 조금 살펴보신다라면은 지난 시간에는 미결제 악정의 매매 손익을 추정해서 미결제 매매,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미결제 악정이 증가하고 감소했던 부분에 그 부분에서의 가격을 계산하고 그로 인해서 메이저들의 매매 손익을 계산을 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수익이면은 중립 관망이고 손실이면은 하락을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수익일 때는 역시 중립 관방은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하락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우리가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도를 했을 때 매도를 하고 수익이 났을 때 그러니까 청산을 할 때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청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나서 청산할 때 손실이 발생하면 상승으로 배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냐 매도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수익이냐 손실이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인데 선물 미결제 동향하고 수급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크기를 비교를 해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지금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보시면은 12월 1월 19일입니다. 12월 1월 19일의 매매 동향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보시면 외국인이 선물을 9,000계약을 샀어요. 9,300계약 엄청나게 많이 샀죠. 엄청나게 많이 샀고 개인 투자자들은 2,500계약하고 기간이 약 6,000계약 가까이 매도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됐느냐? 에게 겨우 3,800계약밖에 안 늘어났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매매 수급이 미결제 약정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편인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날입니다. 1월 20일인데요. 1월 20일에 매매 동향을 보니까 개인하고 외국인이 한 3,700계약 선물을 매수했습니다만 했습니다만은 개인은 크게 안 샀어요. 그리고 기간이 약 4,400계약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때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이 11,000계약이 늘어났어요. 11,000계약이. 그 전날 1월 19일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이 미결제 늘어난 거에 약 2배 반 정도인데요. 그 다음 날에는 오히려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 게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나 있다는 거, 더 크게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1월 25일에 매매 동향인데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한 1,000계약 전후, 1,500계약 전후로 해서 움직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미결제약이 3,000계약, 3,300계약 정도 늘어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월 27일에는 외국인이 한 1,000개 매도를 잡았고 개인하고 기간이 조금씩 매수를 잡아줬는데 미결제 약정이 1,600계약 정도 늘어났다. 즉 이 얘기 딱 보시면은 수급 동향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외국인이 3,000계약 매수했을 때 개인이 3,000계약 매도했을 때 미결제 약정이 3,000계약 늘어났다. 반대로 외국인이 3,000계약 매도했을 때 개인이 3,000계약 매수했을 때
미결제약증에 3,000개가 빠졌다. 즉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혹은 개인하고 기관하고 매매 동향하고 미결제 수량하고 일치시켜 드렸죠. 일치시켜 드리면서 이걸로 지수의 상승이나 하락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교과서상으로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저도 방송에서 기초교육은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것이죠. 시장에는 어떻게 나온다?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매한 게 미결제약종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매한 것보다 미결제약종이 증가하는 게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 같이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만 배웠죠. 이런 거. 개인이 900개, 한 100개 사고 외국인이 1000개 팔고 기관이 650개 사고, 근데 미결제약종이 한 1650개 상 정도 늘어났다. 그렇다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아 이거는 외국인이 신규로 좀 매도를 했나 보다.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 혹은 이러한 케이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이게 뭔지 이상하다. 외국인 9,300계약을 샀는데 미결제약종이 3,890개밖에 안 늘어났네. 다음 날은 외국인 3,700개밖에 안 샀는데 미결제약종이 11,000개가 늘어났네. 그 다음 날에는 별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이런 미결제약종이 3,300개가 늘어났네. 이런 젠장을 난 모르겠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건 유 선생이 가르쳐준 게 아닌데 유 선생이 알려줬는데 왜 이런 모양이 하나도 안 나올까라고 오해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시장에서는 이렇게 발생이 돼요.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장의 방향성을 잡고 그 수급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해가지고 요렇게 다르게 발생을 했을 때, 요렇게 다르게 발생을 했을 때 수급과 선물 미결제 동향의 크기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게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에 보시면 외국인 9,300개가 샀고 개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그만큼 했습니다. 근데 미결제약이 늘어난 거는 3,800계약 정도 늘어난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신규로 늘어난 건 몇 개다? 6,000개고 청산했던 물량이 3,000개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9,300계약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9,300계약이 신규는 6,000개고 청산이 마이너스 3,00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9,300개를 매수를 했지만 9,300개가 전부 다 신규 매수가 아니라 그중에서 3,000개 정도는 청산 물량이라는 것이죠. 청산 물량.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 뺄셈을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3,800개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전히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주고는 있지만 9,300계약이 모두 시장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 6,000개만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3,000개는 청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다음날은 시장에서 외국인이 약 3,700계약 정도 선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을 매수를 했는데 그리고 기간이 4,4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죠. 그랬는데 미결제약증이 11,000계약이 늘어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매수 우위로 힘겨루기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매수 우위로 힘겨루기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제가 왜 이걸 매수 우위로 힘겨루기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냐 이렇게 왜 말하냐 이 말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전제를 깐 건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를 깐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보다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더욱더 매매를 잘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개인보다는 기관이 매매를 더욱더 잘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외국인이 주식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고 기관이 주식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사느냐 주식을 파느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듯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하느냐, 선물을 매도하느냐에 더욱더 포커스를 두고서 시장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매수 우위로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도 보면 기간이 4,400계약 매도를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에다가 3,700계약을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에 더욱더 포커스를 두고 시장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 우위로 힘겨루기가 발생 중이고 현재 추세가 올라가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 우위로 힘겨루기가 발생이 되고 현재 추세가 하락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개인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임이 없죠. 크게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제약이 약 3,300개가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현재 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대로 매수 우위로 힘겨루기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최근에 1월 19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5일을 놓고 정리를 해드린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크게 움직임이 없죠? 크게 움직임이 없고 미결제약 정도 전체적으로 1,600개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관망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내동매매는 중지를 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을 했을 때 자, 미결제 동향보다 이걸 조금 표를 이제 다시 글로 설명해 드린다면 매매 동향보다 선물 미결제 약정이 더 크게 증가했을 때는 청산보다는 신규 진입이 많은 경우고요. 청산보다는 신규 진입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메이저의 매매 동향에 따라 매매를 할 수 있고요. 매매를 할 수 있고 반대로 매매 동향보다 선물 미결제 동향이 선물 미결제 증가가 훨씬 더 크다라면 아까처럼 매매 동향은 3,000계약인데 선물 미결제가 11,000계약 이상 늘어나고 있다라면은 현재 강하게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강하게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메이저의 매매 동향에 따라 매매를 하거나 혹은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메이저는 뭐예요? 여기서 메이저는 외인이라는 것이죠. 외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내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정말 잘 모르겠으면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그리고 나서 매매 동향하고 선물 미결제 증가가 비슷할 때는 메이저들끼리 현재 힘겨루기 하면서 관망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을 탐색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죠. 향후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지수가 박스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가 그린다라면은 좁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우리가 매매를 하기보다는 향후 방향성을 탐색을 하면서 매매를 하자는 것이죠. 즉 내동 매매하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차트로 잠깐 보신다라면은 날짜가 어떻게 됐어요? 1월 19일하고 1월 20일 그리고 1월 25일 정도죠. 요 부분을 차트로 좀 보신다 그러면 1월 19일이 요겁니다. 요거 1월 19일이 요 날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관망세인데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20일이에요. 이게 1월 선물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선물 차트로 보시면 1월 19일에 보시면은 크게 미결제 약정이 크게 많이 늘어나 있지 않죠. 하지만 외국인 매수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다. 그럼 외국인을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또 1월 25일에는 전체적으로 관망세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25, 27에도 관망세죠. 여기서 관망세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미결제 약정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시장이 옆으로 기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관망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신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요거 같은 첫 번째 같은 경우도 메이저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건 매수죠. 매수 1월 19일 수급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역시 메이저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매매 혹은 관망이죠. 메이저가 누구예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옵션 만기 전략을 좀 잡아드리는 바람에 강의 내용이 조금 적은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게 배운 거는 선물 미결제 동향에 따라서 내가 수급하고 미결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동향에 따라서 방향성 탐색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맛배기를 봤는데 요 부분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고 또 하나 선물 미결제만 많이 움직일 때를 분석을 해서 중심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미결제 약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만기일입니다. 만기주입니다. 만기주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만기주에는 소액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니까 이번 달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고 오히려 3월 달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서 이번 주 한 주를 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월 9일이죠. 옵션 만기일에 대한 전략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선물 교체 매매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장로드 장상훈 대표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내일 화요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